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 시절 181번째 이야기. 첫 휴가. 3. 휴가 신고.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첫 휴가의 기대감과 앞으로 15일간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온갖 생각이 얽히고 설키면서 뒤척였습니다. 강원도 양구 땅을 벗어나 고향으로 간다는 것이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행군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며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이래저래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 앞에 다리를 절룩이며 나타난다는 것은 괜한 걱정을 더해드리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러저러한 생각으로 뒤척이다 설핏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불침번에 기상 소리가 들렸습니다. 1981년 12월 12일 토요일. 내 첫 휴가의 날이 밝은 것입니다. 이날 일조점원은 간단히 취했습니다. 아직 훈련 후유증으로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원 점검하고 구호제창 등만 하고는 점호를 마쳤습니다. 모두들 피로가 가시지 않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졸병들은 훈련 후 정비를 할 생각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열흘이 넘도록 장기간 야전 훈련을 했으니 정비할 것들이 정말 산더미 같았기 때문입니다. 날씨마저 추운 시기인지라 얼음물을 깨서 반합을 닫고 텐트와 피복을 세탁해야 하는데 이는 훈련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 힘든 순간을 피해 휴가를 가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마음과 한편 내가 없으므로 더 고생할 전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1조점호를 마치고 잠시 후 주번하사의 전달이 왔습니다. 휴가 출발자는 속히 식사를 마치고 복장 갖춘 뒤 연병장에 집합할 것. 우리 중대에서 오늘 휴가 출발하는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첫 휴가를 떠나는 나와 동기인 박아무개 일병, 두 번째 휴가를 떠나는 분대장 박아무개 하사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연대본부에 가서 연대장 신고를 하기 위해 7시 30분까지 연본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날씨는 싸늘했지만 하늘이 맑아 좋은 날씨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대로 돌아와 어제 준비해둔 옷을 입고 군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물품을 챙겨 중대본부에 갔습니다. 먼저 중대장에게 휴가 신고를 했습니다. 박하사가 선임자로 신고하자 김철곤 중대장은 각자와 악수를 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는 통상적인 당부의 말로 간단하게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중대 서기병에게서 휴가비를 받았습니다. 제주도나 섬 지역에 살면 좀 더 많은 휴가비가 나온다는데 우리들에게는 고향까지 오고 갈 교통비 정도로 거주지에 따라 각자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나는 휴가증도 중대본부에서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휴가증은 연대장 신고가 끝나고 연대에서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몸 상태는 밤새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다리는 심하게 절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것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회복 속도가 빠른 것인지 아님 휴가가 영약이 되어 치유된 것인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중대장 신고를 마치고 다시 대대본부로 가서 대대 주번사관에게 신고를 하고 연대본부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대대에서 연대본부까지는 걸어서 10분 이상 걸렸습니다. 연본 도착이 7시 20분. 연대장 신고는 8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연대에서 오늘 함께 출발할 휴가병들은 모두 30여 명이었습니다. 모두들 어제까지 힘든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활기차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휴가가 좋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연대장 신고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모두 도착했으니 빨리 신고하고 빨리 출발시키면 좋으련만
군대 업무라는 것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할 일 없이 추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연본 앞에서 서성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7시 50분쯤 되니까 연대 주번 사령을 맡은 참모가 나와서 우리를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확인하고 연대장 신고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대표 신고자는 말년 휴가를 떠나는 하사 한 명이 맡았습니다. 신고합니다. 하사 아무개회 공공명은 1981년 12월 12일부터 동월 26일까지 정기휴가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몇 차례의 신고 연습을 마치고 대호를 유지한 채 연대장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연대장 이태우 대령이 나오고 신고를 하고 연대장의 훈시를 들었습니다. 빨리 휴가를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연대장 훈시는 속절없이 길었습니다. 우리는 연대장 신고가 끝나면 바로 휴가증을 주고 출발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마치고 나서도 그 누구도 휴가증을 주지 않았고 어떻게 출발하는지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참모 한 사람이 나와서 휴가 중 지켜야 할 보안사항과 군인으로서의 행동요령 등을 교육했습니다. 통상적인 보안교육과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 용산에 있는 용사의 집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용산에 가면 군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용사의 집이라는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곳은 국방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곳을 이용한 군인들에게 국방부에서 직접 소원 수리를 받는데 여기서 제출된 소원 수리 내용은 국방부에서 취합하여 문제가 되는 사항은 상급부대를 통해 그 병사가 근무하는 하급부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부대가 발칵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장들은 가급적 자기 부대원들이 용사의 집을 이용하지 않도록 자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고향으로 가고 싶은 나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기만 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